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원장에 이어 정책기획관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간부는 채용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데다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등으로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주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토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맛비에 전주 시내 도로 4,600여 곳이 움푹 패여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김성주, 안호영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새만금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해수 유통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새전북 신문입니다. 전주 동부시장 주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역사 도심지구로 묶여 건물 개보수나 신축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는 80%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미달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자인 LH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군산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2명이 수도권 확진자 등과 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방문 판매 업체에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방문 판매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50대와 60대 여성 2명이 그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각 전북의 37번, 38번 확진자입니다. 이들은 지난 8일 군산에서 수도권에서 온 10명 등 12명과 모임을 갖고 식사도 함께 했는데 부천과 수원, 서울에서 온 3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 판매업이 주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옷을 서로 입어보고 이런저런 식으로 판매를 할 때 어떤 형태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정작 착용을 잘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스크를 벗으신 예들이 많기 때문에 37번 확진자인 50대 여성은 지난 11일부터 확진 판정 전까지 군산의 한 미용실과 식당, 청암산, 피부과 등을 들렀습니다. 충남 서천에 사는 38번 확진자는 같은 기간 군산의 방문 판매 업체, 서천 집 등에 머물렀습니다. 2명 모두 이동 시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바로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 코로나가 진짜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 확진자의 가족 등 우선적으로 확인된 접촉자 42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면 즉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900여 방문 판매 업체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동시에 수칙 미준수와 미신고 업체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만났다가 감염된 군산의 50대와 60대 방문 판매업체 여성과 관련해 아직까지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2명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679명의 검체를 의뢰한 결과 541명이 음성을 받았고 138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2 확진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 동선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익산 황등면은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뒤늦게 배수 개선 공사가 시작됐지만 완공까지 5년이나 필요해서 장마철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황등면의 한 농경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에
애써 키운 벼들이 물에 잠기면서 논인지 조수지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심한 흥분이 아니죠. 우리 농민들은 참 가슴이 타죠. 2018년에도 100mm 비에 15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비만 오면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인근 하천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여서 집중호우 때마다 물이 역류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위가 높아버리면은 이쪽은 저지대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상습적인 물 잠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배수 개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공사는 4년 뒤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40억 원을 투입해 배수로 23곳과 강제 펌프장 2곳을 신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공이 5년 뒤나 가능해 당장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피부에는 와닿지 않아요. 이제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뒤늦은 배수 공사 때문에 농민들은 올해도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전북이 강점을 갖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수소차 같은 미래형 운송 분야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은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정부기관과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을 접목하고 그린 뉴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른바 저탄소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 10대 과제에 16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10대 과제 가운데 전북이 주목하고 있는 건 그린 에너지와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미래 운송수단 분야입니다. 관련 예산만 22조 원에 이릅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과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홀로그램 소재 부품 실증 개발 지원센터 설립 등의 국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을 한국형 뉴딜 시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전라북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정책 수립단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국가 프로젝트가 전북의 낡은 산업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동영상 하나만 잘 만들어도 전 세계를 사로잡는 스타가 되는 세상입니다. 전라북도와 JTB 전주방송이 1인 미디어 전성시대를 연 유튜버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전 세계의 전북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왕 다리로 한번 가지고 요리를 해보려 하는데요. 여기 살은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도려내고. 한 남성이 만화에나 나올 법한 고기를 직접 요리해 맛있게 먹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무려 59만 명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지금 꼴등이에요. 초등학생들끼리 만든 이 유튜브 콘텐츠는 간단한 게임 정보로 재미와 웃음을 줍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원이 JTB 전주방송과 손잡고 이런 유튜버를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초급과 중급, 고급 등 선발된 30팀에게 6개월 동안 동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 등 최고의 1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 팀당 최대 1,500만 원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를 제대로 특성을 잘 캐치해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요즘 시대에 걸맞게 유튜버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 전북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원의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집중 지원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30팀은 자신들의 영상에 전북의 맛과 멋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도 전주 토박이지만 전라북도에서 많은 숨어있는 명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을 전라북도에서 조금 정보를 주시면은 그런 데를 한번 가봐가지고 한번 촬영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소개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에 저희는 뭐 전라북도에서 찍고 있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꼭 말할 거예요. 30가지 색깔의 콘텐츠로 무장한 유튜버들이 전 세계에 전북을 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막걸리 거리를 만들기로 한 정읍시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남원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막걸리를 이용한 특화거리 조성을 준비하는 정읍시. 기본 계획과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정읍시는 이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이 즐겨 마셨던 막걸리와 동학 농민혁명 등 정읍의 사상과 결합시켜 정읍의 정신을 이어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른바 든든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종사자로 1년에 한 차례씩 남원사랑 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가겠습니다.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420여 명을 모집한 뒤 생활 방역과 농어촌 일손 지원 등 7개 분야에서 석 달 동안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완주군이 다목적 CCTV를 통한 클래식 음악 방송을 시범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공원과 주민 쉼터, 산책로 등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클래식을 내보내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활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다음 달에 학생이 있는 가정에 2차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이번 2차 농산물 꾸러미는 지난 5월의 1차 꾸러미와 달리 쌀과 잡곡, 복합 세트 가운데 하나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주시가 환경정비와 방역지원, 돌봄 사업 등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4천여 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참여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일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적은 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역에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익산 23mm를 비롯해 군산 22, 김제 14, 전주 12mm입니다. 이 비는 밤까지 5에서 10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등 22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원과 진안, 장수, 임실 등 내륙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